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각주에서 경제 재오픈이 시작되면서 질병통제국이 곧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식당과 종교단체가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비앤비도 새로운 영업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손님과 손님 사이에 72시간 기간을 둬야 하는 등의 규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은 끝나겠지만 이번 사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는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인 생활에 개입하는 것에 회의적이지만 지금처럼 비상사태 때는 정부가 길잡이가 돼주길 원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선거 전략은 대통령이 바이러스 브리핑에서 빠지고 경제에 초점을 두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민주당 뉴욕 주지사가 공화당 뉴욕 주민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김정은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한국 정부 말을 인용해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라디오 서울과 또 한국 TV를 통해서 미국 각 지역 세계에서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날짜로는 4월 27일 월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 하와이주도 다른 여러 주와 마찬가지로 리오픈하는 게 아니라 5월 31일까지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주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주가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조지아주에서 경제적인 재오픈을 했고 오늘부터는 식당에서도 오픈을 하겠네요. 오클라호마 또 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부 이제 식당을 오픈하는 첫 번째 앞선 주가 되겠고 그 밖에도 콜로라도, 미시시피, 미네소타, 몬타나, 테네시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망자가 아마 이 순간에 5만 5천 명을 넘었을 겁니다. 지금 숫자로는 5만 4,931명이 나오고 감염자도 오늘 내일 지나면 1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지금 현재 96만 7,58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인내력의 한계가 이미 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내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오픈을 시작을 하겠죠. 조금씩 오픈을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데브라 박스, 그 백악관의 그 태스크포스의 조정관은 아마 올 여름까지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금요일에 브리핑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듭을 짓고 여름 할러데이가 시작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전문가 아닌 분들이나 모두 너무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데브라 박스 박사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메모리얼 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그 판단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해서 지금 그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 오늘 이 앞부분에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설령 개발이 돼서 대규모로 생산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열심히 강조를 하던데요. 미국 사람들이 정부가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그 갤럽이 지난 30년 동안 쭉 여론조사를 해왔던 것에서 드러났는데 조금씩 어떤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마다 좀 바뀌죠. 그래서 94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개입을 한다. 그런 그 여론이 50%였고 더 해야지 돼. 이게 뭐야? 하는 게
45%였습니다. 지금은요, 정부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49%. 이것보다 더 해야지 돼. 일관된 목소리로가 47%. 그 갭이 줄어들었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토네이도라든가 홍수라든가 뭐 허리케인,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9.12 사태, 또 그 2008년 9년도 우리가 이미 겪었었던 경제 분야, 그런 분야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부가 좀 일관되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주체는 아직까지 질병통제국,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요. 69%, 주정부 66%, 앤토니 파우치 박사 60%, 앤드류 코머 뉴욕 주지사 46%, 대통령이 한참 뒤인 36%, 부통령에 대한 지지도 35%,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그 예비선거 후보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26%가 지지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조 바이든 그 부통령 후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으니까는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이렇게 돼갈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그거 내가 다 이미 생각을 했었던 건데 라고 가늠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그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불과 우리 곁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데,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닌데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에는 상처를 포함해서 이미 우리가 그 상처와 흔적을 갖고 갑니다. 경제, 헬스케어 시스템, 일상생활, 이제 새로운 노멀이 여러분들께서 각오하고 계셨던 것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그 생각을 하기에 이게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확고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 지내면 하루 지내는 만큼 더 그 강해지거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어제도 뭐 팍스 뉴스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5월 달과 6월 달에 그 경제 재오픈이 시작이 되면은 7월, 8월, 9월 달에 경제가 확 그 리바운드 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역시 무누신 재무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도 경제자문 가운데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도 아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내년 말은 돼야지 된다. 그것도 또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경기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모든 회사가 생존하지 못한다. 큰 회사건 작은 회사이건.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죠. 뭐 역사가 아니라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몇 주일 사이에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요, 그 일자리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 소비자가 우선 쉽게 안 돌아갈 거잖아요. 소비하는데. 소비자가 쉽게 안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업체에서도 사람들을 하이어하는데 재고용이 힘들어지고, 일부는 영원히 재고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는 해야지 되겠고요.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변화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좀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치료하는 이 부분, 보험회사와 연방정부가 어떻게 커버해 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결론이 나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 연방대법원에서도 뭐 관련 판결이 하나가 나온 것 있는데, 이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모든 것을 뭐 지불을 해야지 된다, 의료비를, 뭐 그런 판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일반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또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가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주겠지만, 주정부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고 쓸 때는 더 많기 때문에 이 메디케이드 부분도
뭐 지금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도 좀 각오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굿뉴스도 있습니다. 이번처럼 이런 비상사태가 왔어도 우리가 마스크도 없고 뭐도 없고 호흡기도 없고 가운도 없고 누구는 뭐 판초를 입고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그 사위가 의사를 하신다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스크에 이름을 써놓고 그것을 쓴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또 어떤 분도 그 아드님이 그 뉴욕에서 그 이머전시 그 닥터라고 하셨는데 마스크에다가 이름 써두고 또 쓰고 또 쓴다. 겨우 며칠 전부터 하루에 하나씩 그 마스크가 지급됐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히 정부가 비축할 만한 것을 비축을 해놓지 않을까. 굿뉴스고요. 도시로 보면은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시든지 간에 헬스 사태와 재정 상태가 동시에 모든 도시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에릭 가셀이 뉴욕 시장이 이미 예고편을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공무원 숫자 10%를 감원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라는 것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냐면요. 경찰도 포함되고요. 치안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의 교육과 연관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뭐 눈물을 머금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지금 삭감을 해야지 되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 인상은요, 공화당주, 민주당주, 공화당시, 민주당시, 경제가 설령 좋을 때라 할지라도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선 너무 어려운 설득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이 투표에 들어가면은 거의 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금을 인상한다는 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인상해요? 결국은 세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은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그 같은 혜택을 치안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줄일 수밖에 없다는 미국입니다. 정책은요, 변하겠죠. 지금 이미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숨진 사람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자리는 대공황 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잃어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국이나 되니까 돈을 찍어내는 거죠. 이 구제금융 같은 것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감시는 적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PPP에서 뭐 아무리 50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융자를 신청을 해라 했더니 뭐 엄청나게 이렇게 저렇게 편법을 써서 돈 잘 버는 큰 회사들이 가져가서 지금 그거 다 도로 우리에게 그 돌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 2차 PPP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감시가 적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PPP도 지난번에 13일 만에 돈이 다 3억 5천만 달러가 전부 없어졌는데 지금도 뭐 비슷한 약간 작은 돈인데 금방 없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편투표 11월 달에 선거를 우편투표로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그 논란이 될 테고요. 또 저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께서 신문, 정보 시스템 이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미요. 로컬 뉴스를 하는 데서 인원 삭감 많이 했고요. 뭐 할 수 없는 해고, 감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감원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게 금방 회복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제 한 가지 이 정보 시스템의 생태계에서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사람들이 시간도 많고 이렇게 되면서 좀 하이 퀄리티 정보를 원한답니다. 이게 습관이 된다면 하이 퀄리티 정보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 이 뉴스를 보고 듣는 수준이 더 높아진 거예요. 저도 오늘의 미국을 오래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팁을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잘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왜 인텐시브 코스처럼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뉴스를 쫙 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그 아래 단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해서 하이 퀄리티 정보가 더 요구될 것이다. 굿뉴스. 저는 아주 굿뉴스라고 생각하고요. 또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두 가지에서 바뀌는데 한 가지는 우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백신 예방조사 예방 접종을 한다던가 독감 같은 데 있어서도 나는 원래 건강해. 뭐 치사하게 남자가 째째하게 독감 예방 접종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 손도 깨끗이 씻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다른 인종이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내려가세요. 저 다음 차 타고 갈게요. 이런 거 경험하셨어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희 빌딩에서요. 뭐 그게 이상하지는 않았고요. 불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에 뭔가 다른 이유에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시안들에 대한 기피라든가 조심한다던가 차별한다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에이시안들은 우리가 더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일상적인 그 리듬이 많이 바뀌어서 이미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회사도 IT 부서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화이트 칼라일수록 이 당분간의 재택근무가 아니라 이것이 굳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사회적인 거리 두기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 북적대는 식당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뭐 all you can eat 하면서 옆에 사람들 막 이렇게 일어서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막 어깨도 부딪히고 팔도 부딪히고 하는 없을 겁니다. 스포츠 관람 와 소리 지르고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딱 하고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벌써 많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앞으로는 우리가 허그하고 키스하는 대신에 그 에이시안식으로 바우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미국이 아마 분명히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행병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이 끝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백신이 나와도 대량 생산을 하고 맞아야지 되고 백신이 내년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오래 우리의 이 같은 이미 변해버린 일상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뭐 모든 사람들이 통일되게 예상하고 있는 점입니다. 잠시 뒤에도 제가 뭐 정치적인 것을 좀 뒤로 미루고요. 질병통제국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교회 가셨던 분들 계시죠? 거의 또 다시 가실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앞으로 변화할 일상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질병통제국이 17페이지짜리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답니다. 뭐 많은 주에서 이미 리오픈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식당과 뭐 질병통제국에서는 학교 또 뭐 대중교통 뭐 교회 그 많은 곳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발표를 딱 한 것이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가 일부를 그 입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 있는 요약본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공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를 당연히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리개도 설치하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렇게 가리개가 그 부분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식당이 가리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거리두기를 하고 하면은 결국은 파산하는 식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셀프 서비스는 금지할 것이다. 셀프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하면 우선 뷔페가 되고 뷔페가 완전한 뷔페 식당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당의 경우는 음식은 그 서브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채소 같은 것은 본인이 가서
덜어다가 먹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금지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계속 그 미국에서 건강을 생각한다 하면서 샐러드 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 샐러드 바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회사 앞에 새로 지은 건물 1층에 무슨 베지터블 샐러드 바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아무려야지 되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식당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다 붙어서 앉아 있는데 이것을 6피트 얼만큼 거리를 두기를 하고 심지어는 코러스들은 옆에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대가 성가대도 거리두기를 해야지 된다면 그러느니 아예 솔로만 허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교회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종교 문제는 방송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슈가 너무 논란이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고 안 받아들이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당분간 예배를 좀 보지 마세요 했었을 때도 플로리다라든가 루이지아나 같은 데가 확진자가 많았는데도 그 목사들이 교회 나와라 하면은 또 수백 명이 교회에 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와 식당이 가장 문제가 되고 백악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선할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질병통제국도 어쨌든 정부의 기구고 하니까 백악관과 협의를 해서 이 같은 안내문을 지금 내놓는다고 하고요. 그보다 앞서서 먼저 에어비앤비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들어오고 나서 호텔이 우리 정말 큰일 났어요 하고 정말 에어비앤비가 우버나 리프트처럼 더 그렇게 커질 수가 있는가? 우리 호텔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에어비앤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꼼짝을 못하네요. 해서 경제 재오픈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에어비앤비는요.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보다 페이지 수가 더 많네요. 에어비앤비는 한 4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손님이 이 집에 머물고 나서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을 72시간 48시간도 아니고 72시간을 둔답니다. 이 72시간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만 72시간 동안 한다면 오케이. 72시간 거리를 둬야지 이제 먼저 손님과 다음 손님 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번 주가 5월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이 5월 1일입니다. 해서 5월부터는 새로운 소독에 관한 그 규제도 있는데 호스트가 반드시 지켜야지 된답니다. 우리 소독했다, 청소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어디에선가 확인을 받아야지 된답니다. 에어비앤비가 그런 것을 마련을 했겠죠. 모든 방을 한 방만 빌려줬어도 모든 방을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됐습니다 하는 확인을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장갑, 마스크 같은 것을 다 제공하고 해야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는 사용자가 이런 것을 이 에어비앤비 바로 이 호스트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USA 투데이 같은 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보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관련해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골드만삭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79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스몰 비즈니스 업주죠. 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리서치 회사, 데이빗 바인더라는 리서치 회사하고 밥슨 칼리지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당연하죠. 스몰 비즈니스는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93% 어떠한 형태든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큰 사업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이득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69%. 그렇겠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큰 은행 더 커지고요. 해서 스몰 비즈니스로서 현재 오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오픈해서 운영은 하지만 그 운영 규모 자체가 37%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반의 3분의 1 조금 넘는 거네요. 영업하고 있는 영업의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91%는 지금 1차 PPP를 신청을 하셨답니다. 하셨지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71%는 답이 없어서요.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스몰 비즈니스, 내 사업은 사업이고 나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쳤다. 85%도 작은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예외적일 거예요. 그리고 63%가 지난 3개월 동안 평소에 이제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것 있잖아요. 비상금이 줄어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63%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3,210억 달러 규모, 지난번이 3,500억 달러였고요. 3,210억 달러 규모의 이 2차 PPP가 오늘 시작이 된답니다. 아무튼 문우신 장관이 아무리 7월달, 8월달, 9월달 너무너무 좋아질 거예요. 리바운드 될 거예요. 해서 대선 때 되면은 리바운드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믿는 사람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백악관의 또 다른 경제자문은 2, 4분기에 GDP가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 같은 예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전에는 정말 쓸데없는 낭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안 해보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좋고 의미가 없는 것이었네요 하니까 우리가 돈 쓰는 씀씀이도 조금 달라져서 어느 정도의 타격 얘는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과 저 모두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이제 역시 관련 뉴스들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덴버의 시장은 스테이 애트홈 명령을 오히려 좀 연장했다고 하네요. 하와이와 마찬가지네요. 하와이는 다른 데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돈 줄 테니까 가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분께서 오늘의 미국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 가운데서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 제목을 써주셨어요. The sun also rises. 파리에서 머물던 미국의 저널리스트에 대한 장편 소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소설의 내용보다도 제목 자체가 그냥 확 와닿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예비선거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이제 헤비웨이급이죠.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후보고 합리적인 후보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비상사태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공식 지지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요. 왜 소리가 안 나오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제가 항상 이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Today I am proud to endorse Joe Bide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he will be an extraordinary president. He knows how to get the job done.
When our nation faced 일을 할 줄 알고 지금 미국이 아주 그 비상사태에 처했는데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지지한다고 하죠. and save millions of jobs. When the Democratic Congress was passing the Affordable Care Act,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서는 그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키는데 큰 힘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 전에는 2008년도, 2009년도 미국의 그 경기 불황 그 상태가 있었을 때 부통령으로서 충분히 그 잡을 던했었던 사람이다. protect Americans' quality, affordable health care. And as we face coronavirus, Joe has been a voice of reason and resilience, with a clear path to lead us out of this crisis. 네, 이 같은 비상사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때는 조라고 얘기를 하죠. 조 바이든 후보는 검증된 합리적인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이렇게 딱 탄성이 있는 회복되는 그런 그 리더다라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Joe Biden I've seen with the parents of victims of gun violence. listening and 그 밖에 이제 offering 여러 가지 이슈죠. 그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그런 케이스들에 관해서 조 바이든 그 후보가 어떻게 그 뭐 부통령으로서 상원 의원으로서 일을 했는가, 총기 규제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그 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뭐 품위가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을 또 함께 묶는다는 얘기도 했고요. 요즘 예비선거가 하도 막 순식간에 다른 형태로 치러지기 때문에요. 델라웨어와 펜실베니아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러닝메이트를 그 찾고 있는데요. 그 러닝메이트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뭐 미셸 오바마 얘기까지 나오지만 미셸 오바마의 경우는 본인이 전혀 그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러닝메이트를 그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요, 그, 지난주에 그 살균제 이슈가 있고 나서 그거 내가 뭐 빈정거려 본 거야. 뭐 한번, 뭐 그냥 뭐 그렇게 해본 거야. 하고는 뭐 풍자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아무도 안 믿고 그게 또 사실도 아니고 그 일이 있은 뒤에 토요일에 22분 동안만 기자회견을 했고 질문은 받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아마 대통령이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악관 브리핑에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앤서니 파우치나 데보라 박스 의료진이 앞으로 나가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백악관은 그동안 좀 상당 부분 또 그 백악관 브리핑 2달 동안 하면서 굉장히 그 선거 캠페인에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 또 그것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경제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 브리핑은 대통령 없이 할 수도 있고 장소도 백악관이 아닌 그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하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살균제를 주입한다던가 자외선을 쏘이게 하거나 주입하거나 그랬더니 또 주말 사이에 사람들이 자외선을 몸 안으로 뭐 주입시키는 것을 실제로 연구를 해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부암 걸리거든요. 피부에 쏘이기만 해도요. 몸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살균제를 폐에 넣어 보세요. 아무튼 지금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화당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매체든가요. AP통신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공화당의 전략가가 있잖아요. 공화당의 전략가들이 요즘 그 본인들 그 후보 내지는 재선을 향해서 나가는 그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지 말라고 얘기한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중국을 비난하는 것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지지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지금 공화당 사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경제를 포커스를 둘 테고 그게 아마 어제 시동을 건 걸 겁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크리스 월러스, 팍스뉴스지만 크리스 월러스예요. 주말에는 크리스 월러스가 자신의 쇼를 갖고 있으니까 출연을 해서 경제 금방 여름이 되면은 리바운드 될 거예요.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것. 해서 공화당의 그 선거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입국을 금지한 조치를 빨리 취한 것. 그것 빼놓고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지 말아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고 그 sarcasm이라고 본인은 풍자했다고 빈정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또 살짝 뒤로 물러섰다가 어제 아침에는 우리 멜라니아 트럼프가 50살 생일을 맞았다고 축하한다는 트윗을 시작을 하더니 또 중간에 러시아 사태로 노벨상을 받은 저널리스트들 그 상 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뺏어가야지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노벨상의 저널리스트 분야가 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퓨리처를 잘못한 거겠죠. 그리고 노벨 프라이즈도 그 스펠도 막 틀리고요. 이렇게 대통령도 멈칫해보려고 하는데, 억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부분까지 되다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은 지금 백악관에서는 픽스를 대통령 각하 경제만 얘기하십시오. 의료의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노벨상에 대해서도 그랬다가 사람들이 노벨상에 저널리즘 없잖아. 스펠도 틀렸잖아. 하니까 또 내려버렸어요. 내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살균제랑 똑같이 이거 sarcasm이었어. 내가 좀 빈정대 본 거였어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앤드류 쿠모 지금 그 뉴욕의 주지사가 몇천 명인가요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14%가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비상사태 때 그 뉴욕은 물론 굉장히 진보적이고 민주당 성향인 주입니다만은 뉴욕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뉴욕의 공화당 유권자들조차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뭐 거의 신적이잖아요. 공화당 사이에서는. 그런데 약간이기는 하나 그 앤드류 쿠오모에 대한 지지도가 공화당 뉴욕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 높았습니다. 해서 70 몇 퍼센트대 한번더 2% 포인트인가가 높았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 앤드류 쿠모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했어 하는 게 93%,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어 17%였고요. 그 이제 그 시에나 칼리지 그쪽에 있는 칼리지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화당의 유권자들이요. 앤드류 쿠모를 얼마나 싫어해요. 민주당 주지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미국의 힘이기도 하죠. 또 쿠모 주지사가 잘한 것도 있을 테고 이런 비상사태 때 공화당의 74%가 앤드류 쿠모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핸들하는 것을 참 잘했다. 전체적으로는 그 84% 나왔거든요. 15%가 지지하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아무튼 보다도 쿠모가 한 2% 정도는 더 높았습니다.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숫자에 약해요. 공화당이 앤드류 쿠모가 잘했어 하는 사람이 74%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어.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처리 참 잘했어. 공화당 사이에서는 72%랍니다. 그러니까 2%포인트 더 높은 거죠. 네, 이게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803명의 뉴욕에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자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2차 PPP,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 스몰 비즈니스 그 융자는 뭐 나중에 forgiven 돼서 융자금을 안 갚아도 되는 75%까지 직원들 봉급 주는 데 쓰고 나머지 뭐 유틸리티, 렌트비, 운영자금으로 쓰면 그것이요. 지난번에 13일에
다 그 돈이 났는데 이번에는요 그때보다 지난번보다 더 빨리 10억 100억 3,100억 달러 맞잖아요. 3,100억 달러 이 규모가 사흘 만에 동이 날 수도 있다. 오늘 접수 안 하시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접수를 해도 순서가 꼭 그 한 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이번에는 좀 조심들 하겠지만요. 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72시간 만에 이것이 소진돼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겠다. 그 정도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이 오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을 취소했네요. 취소했고 원래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뭐 장소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 이번 주에 하기는 한답니다. 에브리데이 안 할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매체에 또 새로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조금 전해드려 볼까요? 요즘에는 뉴스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모든 걸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때 제가 전과는 달리 짧게 전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 속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 그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뉴저지의 Stay at Home Order가 이거는 또 계속 또 연장된다고 하네요. 뉴저지도 뉴욕 다음으로 굉장히 그 피해자들이 많고 하잖아요. 해서 지금 뉴저지도 연장된다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얼만큼이나 연장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뉴욕의 주민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4명 가운데 1명이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어젯밤에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요. 그 본인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다만 그걸 수치로 확인을 시켜준 건데 본인이 양성 반응이었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이 리오픈이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1918년도에 그 스페니쉬 독감은 컨트롤 됐는데 이번에 이게 지금 컨트롤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요. 그리고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하도 요즘에 그 루머가 많아서요. 미국 사람들 10%가 정부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워싱턴 DC 그 메트로 지역의 워싱턴 주가 아니라 워싱턴 DC입니다. 양로원에서도 대단히 많은 분들이 그 숨졌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마이애미 감옥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159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빨리 경제 재오픈하는 것을 무척 걱정하고 있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뉴욕은 뭐 부분적으로 그 경제를 재오픈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한 4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라운드 지로처럼 돼 있는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타이슨 그 푸드 이 서플라이 체인이 또 이것도 또 우리 뭐 직원들 해서 문을 닫는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있어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농부들에게 이제 또다시 그 지원금을 준다 하니까 농부들이 우리 지원금 갖고 이게 좋지가 않아.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우지수 뭐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플러스가 돼서 다우존스가 24,000대 다시 그 기록을 했다는 말씀. 짧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는 이것도 길게 전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이제 건강 같은 것은 일부밖에 모른다. 그런데 한국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보도 그리고 그것이 38 노스라는 미국의 그 북한 문제를 많이 하고 위성을 많이 추적을 하는 매체에서도 원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이 전용 말하자면 뭐 에어포스 원과 같은 250m 길이의 열차가 그곳에 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걷는 것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뭐 팍스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그 특보가 김정은 위원장 살아있고 건강하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오늘 박스에 뭐 구태여 그 내용까지는 전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효과음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한국 정부는 북한과 이번에 이제 선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이뤄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있고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도 우리가 충분한 정보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요. 강희신이었습니다.